예스냐 노냐 이 대답만 하시라고. 거기가 밀리면 우리 용인 시민들이 전국을 헤매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분들인데 고인들인데 그래서 제가 시의원하고 젤로 잘한 거 평온했어. 이거 많아 이런 건 별로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해. 작은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자기의 전부일 수 있어. 난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일이에요 일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그 예절 교육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엄격하게, 무섭고. 학교를 이렇게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안 하면 다시 와. 그리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인사 안 하면 다시 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 하면 혼내는 그런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그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굉장히 엄격하고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커나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배니까 내 스스로가 어디 가서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게 가르쳐 주신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엄격하게 잘 반듯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런 일부러라도 그런 예절 교육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선이잖아요. 사선인데 초선 때 이제 경선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경선하는 그 강당에서 연설도 하고 또 대의원들 투표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 백을 빌렸죠. 무슨 백이냐? 저 복도 한쪽 구석에서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때는 모든 게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도 복도 한쪽에서 의자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날의 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어머니. 젊은 교사 박남숙 멋졌죠. 굉장히 인기도 많았죠. 선생님들 인기 투표하면 제가 단연 1위였어요. 중학생 애들이 인기 투표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1위예요 1위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인기 투표를 했는데 제가 1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저도 예절 교육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풀어줄 때는 제가 멋있게 착 풀어주고 혼내면서도 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투표에서 1위 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있지요. 제가 사춘기 때 그때 이제 고전 독서회라는 서클 활동을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고전책 읽고 이게 노노, 플라톤, 당시 뭐 이런 거 읽고 그 다음에 또 3분 스피치라고 일반 서적을 읽고 돌아가면서 그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그런 책들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책을 봤냐, 어떤 글귀를 봤냐면 오늘을 최후인 양 살라. 그러면 오늘을 최후인 양 살다 보면 내일 내가 뭐 죽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말이 저를 참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아침에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 안 해야 되고 살면서 보니까 최후인 양 못 살겠더라고요. 그죠? 어떤 때는 뭐냐
잠도 오래 자고 싶고 어떤 때는 막 놀고 싶고 응? 그러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늘 그 글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오늘의 저를 그래도 지탱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4년마다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됐을 때는 4년이 길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이 4년이라는 게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저는 제가 이제 당직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됐잖아요. 도당이 여성국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훈련이 돼서 많은 그 실무적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당선됐고 어떻게 떨어지고 이런 걸 많이 봐왔어요. 그 옆에 사이드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저한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작은 민원이라도 절대 허투게 듣지 말고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진심은 진심이 마음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마음이 이렇게 통했던 것 같고요. 제가 나번을 2번씩 받고 나번이라는 게 상당히 가번은 뭐해서 어떻게 뭐 놀다 와도 당선된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냥 위에 번호 뭐 찍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당 지지하는 찍는데 나번은 나 박남숙이를 아는 사람을 찍어줘요. 이름 보고. 근데 2번씩이나 나번을 받았어도 사람들이 저를 찍어줬다는 거. 이거는 제가 뭐 제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최선의 평상시에 그런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 불사조라는 게 달린 불사조가 아니라 제 평상시의 소신은 우리는 정당을 통해서 이제 공천을 받았지만 무소속 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주민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뭐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만나면 기운이 에너지가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전화 받을 때는 그분한테 에너지를 주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 처음 찾아오시는 분, 그분도 저를 처음 만나고 저도 그분을 처음 만나고 생명부지의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작은 민원이지만 저한테는 작은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자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이 되지 말고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려고 하고 그 노력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보여요. 민원이라는 게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힘들으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문제의 해결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기운 빠져서 가지 않고 다시 힘내세요.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제가 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해결책도 나와요.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어려운 분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문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센터 한 곳은 오랫동안 지금까지 십몇 년을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가정이 어려워요. 뭐 엄마가 가출했다든지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그마한 꼬마애가 자기 엄마가, 이제 하나님 계시면 자기 엄마가 왜 자기를 버리고 가냐,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불신하고 막 원망하는 이런 거, 어린애가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이제 눈이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처음에 아동센터 이런 게 이제 별로 용인시도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이렇게 생기고 그런 데 가서 제가 때로는 뭐 삼겹살도 사다 주고, 쌀이 없다고 하면 쌀도 얻어다 주기도 하고, 뭐 선풍기도 얻어다 주고, 이렇게 했던 그 아동센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아동센터가 된 것도 있고요. 초선 때, 그때 서정석 시장님 때예요. 수원시에는 화장장, 연화장이 있어요. 근데 용인은 수원시보다 땅이 훨씬 넓은데, 이게 동농복합도시인데 화장장이 없어요. 없는데 그게 뭐냐면, 수원 시민들한테는 화장시키는데 저렴하게 뭐 한 돈 10만 원, 외부에서 우리 경계선에 넘어가도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가 밀리면 우리 용인 시민들이 전국을 헤매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분들인데, 고인들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용인시에도 이런 시립 장례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정 질문을 했어요. 다 비교해가지고 시정 질문을 해서 시장한테 우리도 용인시에 이런 화장장, 이런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저기 할 수 있는 고인들을, 용인 시민들을 저렴하게 하고 모실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장이 노 했어요. 왜 개인이 중국까지 시에서 책임지냐.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시정 질문을 하면서, 시장 나오세요, 쓰라고 그래가지고,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예스냐 노냐 이 대답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막 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시의원들, 뭐 국장 출신들, 뭐 기자들. 제가 강하게 어필했어요. 그래서 기어이 답변을 예스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화장장은 이제 뭐 혐오 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장소 물색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막 자기네 동네로 오면 안 된다고 데모도 하고, 뭐 띠도 두르고 저 방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사실 그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거를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옳은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사고가 이거 혐오 시설이다 하니까 굉장히 난감했지만, 어쨌든 저한테 시장이 예스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주민들하고도 얘기하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도 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용인시가 평온의 숲, 그 좋은 용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어머니도 거기 화장장에서 평온의 숲에 모셨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평온의 숲에 갈 거고요. 지금에 와서 시에서 그 장례문화센터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하고 제일로 잘한 거 평온의 숲. 정말 저는 내가 이 다음에 의원을 안 해도 박남숙의 그런 노력한 업적이구나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과연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좀 좋냐, 이렇게 이게 서울시 인구 많이 늘어나니까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용인시가 너무 인구 많이 늘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개발에 의해서 주택을 지면 당연히 입주하잖아요. 그잖아요. 개발을 하면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용인이 이제 앞으로 뭐 인구 정책에 의해서 이제 계획은 세우지만 옛날에는 120만 뭐 이런 계획도 있었어요. 뭐 하이닉스나 뭐 플랫폼시티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인구는 또 늘어나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땅은 없지만 이제는 그 개발할 공간들이 점점 좀 없어요. 인구 늘어나는 건 별로 더 이상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다. 복지가 좋아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여성들, 아동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지, 우리 인구 많아 이런 건 별로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4개 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시, 창원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이제 올해 지정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올해 준비해갖고 내년부터 이제 특례시로 이제 갈 거예요. 특례시가 되면 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권한이 커져요. 시장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면 시장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도 더 커지고요. 그걸 우리 의회가 감시 잘 해야 되고 그 예산들을 시민들이 낸 그런 세금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시켜야 돼요. 특례시가 되면 용인다운, 용인만의 그런 그 정말 특화된 그런 용인시가 되면 해외에서 대한민국 가면 용인은 꼭 들려야 돼. 용인 특례시. 그러면 용인은 도농복합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수지하고 기흥을 벗어나면 이 처인구는 너무 아름다운 산도 있죠. 저수지도 있죠. 논에서 벼는 자라죠. 또 들판에 또 이렇게 이런 농사 짓는 거. 용인은 정말 명품 도시야. 이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어느 시는 정말 가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고전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일부러 막 보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인에 오면 그런 것들을 보고 가고 용인에서 나 용인에서 쉬었다 가고 싶어. 이런 도시가 됐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해외에 그런 정말 명품 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용인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만들면 우리가 정말 용인에서 오면 쉬었다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